거두절미하고 해당 물건의 핵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용하면서 한적한 마을에 소재한 오늘의 집은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몽땅 1,000만원대로 취득할 수 있어 텃밭과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 넓은 대지와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하게 수리된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겐 정말 횡재나 다름없는 물건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군청까진 자차 기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 다양한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고, 몇 가구 살지 않아 조용하면서 한적한 마을은 터세나 발전기금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거주할 만한 주택으로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에 귀 기울여 주신 뒤 해당 물건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대박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좋은 물건을 찾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해당 물건의 안내 순서는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땅땅정보통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에 가입 시 영양만점 비타민을 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로폭도 기본적으로 3m로 이뤄져 있어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를 자세히 보면 상수도가 인입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론 주차나 회차를 하기 좋은 공터도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좌측편으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얀색 울타리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대지 경계를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없었고,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의 관리 상태도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좋은 편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경우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대지 면적도 넓은 편에 속하고 뼈대만 남기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된 상태라 전체적인 건물 현황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대지 경계를 살펴보면 완벽한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주택들에 비해 형상이 예쁜 편이라 앞뒤로 넓은 마당을 확보했고, 대지 면적도 579제곱미터로 175평에 해당하기에 측면 공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텃밭과 정원을 가꾸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엔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를 비롯한 수많은 조경수도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목록도 없으니 복잡하지 않고 권리상 하자가 없는 저렴한 물건을 찾으셨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생활 필수 품목들,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까지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로 전화주세요. 175평의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단독주택과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라 별도로 협의하거나 추가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건물 면적은 109.44제곱미터로 33.1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89.24제곱미터 26.9평입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두 분이서 거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내부도 방 3개, 욕실 하나, 거실 및 주방, 창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주택의 구조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구조는 조적조의 판넬 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판넬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교체된 상태고 사용 승인일은 1955년으로 등재되어 있어 건축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지만 2016년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두신 상태라
사용 승인일은 무의미하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화단이 보입니다. 사실 화단이라 칭하기엔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 정원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고,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 조경수들의 가치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당연히 수도도 설치되어 있고 대지 경계를 따라 펜스도 설치된 상태라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확인하기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택의 측면을 확인해보면 외벽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적벽돌을 사용 중이지만 샤시는 모두 교체되어 있고 처마 끝단의 상태나 물바지도 상태가 좋은 편이라 지금 당장 돈 들어갈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뒤편으로 이동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측면에서 뒤편까지 이어진 정원과 텃밭이 보이고 뒤편에 소재한 다른 주택들과 경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의 경우 드론 영상으로 볼 때는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너무 힘들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 소일거리 삼아 운영하기엔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주택 뒤편에 소재한 다용도실도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라 전체적인 현황이 너무나 좋은 편이었고 지금도 소유자분이 거주하고 계신 상태라 각종 설비의 작동 여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전면으로 이동하면 앞마당을 기준으로 또 다른 출입구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반대편에 비해 넓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화단과 장독대가 위치하고 취사용 LPG와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견사도 보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담장과 화단을 철거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해 보이니 여러분 성향에 맞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설명드렸으니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와 도로 현황을 살펴보고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가격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한 내용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 없이 깔끔하게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목도 당연히 대지로 지정된 곳이라 별도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579제곱미터로 175평이고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이 취득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용도지역에서 알 수 있듯 도심지와 인접한 곳이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대지 경계를 강조해 살펴보면 주택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아 측면과 뒤편 공간을 활용하기 좋고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및 조경수 22주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곳을 보면 지적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보다 조금 더 넓게 이용 중인 상태인데 위성지도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경계를 표시한 것이라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측량이 필요합니다. 다만 침범한 부분에 속한 토지가 모두 국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도로 현황을 확인해보면 처음 영상을 시작하던 곳에서 집 앞까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폭은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더 높은 곳에서 살펴보더라도 물건지로 진입하는 모든 구간이 국유지로 지정된 곳이라 물건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 중에서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축사를 제외하곤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고 매각 제외 상태의 축사는 소유자분께 정리해달라 요구하면 됩니다. 주택의 면적은 89.24제곱미터로 26.9평이고 구조는 조적조의 판넬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일은 1955년으로 건축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에 건물을 매수한 뒤 내부와 외부를 모두 리모델링한 상태라 사용 승인일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진행한 지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 도배 정도는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구조의 경우 방 3개, 욕실 하나, 거실 및 주방,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편에 소재한 다용도실은 별도로 증축된 건물이나 집 내부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도 모두 갖췄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뒤편에 소재한 다용도실로 구조는 조립식 판넬조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이고 면적은 5.2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전면에 설치된 현관이고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0.8평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전체 면적은 175평의 대지와 33.1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거주하는 동안 답답하지 않으며 다른 집들과 간격도 확보된 상태라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설명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부안, 고창, 정읍, 김제, 익산, 군산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부안군청까진 자차 기준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이라 군청까지 접근성이 너무나 좋고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수리된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지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지방도와 국도가 소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안 IC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론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서측에는 서해안이 펼쳐지기에 해수욕장과 관광지로 이동하기에도 좋은 편이니 물건지에 방문하셨을 때 주변도 함께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로 조금 더 확대해보면 걸어갈 만한 곳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나 바로 위편으론 자차로 5분이면 도착 가능한 개와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남동측으론 부안군청이 소재하니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고 면사무소 방면에는 병원이나 약국은 조금 부족하지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과 마트, 음식점과 각종 공기관이 소재합니다. 다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이 부족하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땐 부안군청 방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시 물건지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면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소재하기 때문에 주변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고요. 멀지 않은 곳에 축사도 몇 군데 위치합니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축사 냄새를 느낄 순 없었지만 집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뤄진 곳이라 바람이나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이고 집 앞에 소재한 농지는 대부분 물을 이용하는 답이기 때문에 여름철엔 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바로 옆으로 조그마한 마을이 보이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고 집 주변에 몇 가구 살지 않는 조용한 곳이라 거주하는 데 불편하거나 시끄럽지 않습니다. 집 앞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마을 근처까지 이동하면 되고 여기서 좌회전한 뒤 대략 300m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내비가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해주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길은 전혀 어렵지 않고 3m 폭의 도로가 곧게 뻗은 구간이라 차량으로 진입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을 기반으로 보여주는 지도라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당 물건의 지적도에도 비슷하게 기재되어 있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경계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황은 다른 필지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유지 정식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건물에 대한 분쟁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324 소재지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 가격은 7,890만 원이고 현재 신건으로 진행 중이라 감정 가격과 최저가가 동일합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한 필지에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고 조경수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4,680만 원에 평가됐고 지상의 조경수목은 680만 원에 별도 평가된 상태라 모두 포함해 계산하면 5,370만 원으로 평당 30만 원이 되고 모든 건물은 2,500만 원으로 평당 76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현재 신건으로 진행 중인 상태지만 2016년에 전체적으로 수리된 주택의 가치가 상당히 낮게 평가된 경향이 있고 넓은 대지의 텃밭과 정원까지 모두 갖춘 곳이라 이런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은 경쟁을 줄이고자 신건에 낙찰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이라 한번 유찰되길 기다리는 것도 좋아 보이며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낮아져 대지는 3,760만 원으로 평당 21만 원, 건물은 1,760만 원으로 평당 53만 원에 취득할 수 있고 몽땅 가격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해당 물건은 전북 부안군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대지는 세장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0평 정도 되는 농업생산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멸실된 상태고 건물의 증축도 대부분 허가를 받고 진행했기에 별도로 양성화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누군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상태라 별도 임차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니 물건을 취득하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19년 5월 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대지 면적이 무려 175평에 해당하기에 넓은 텃밭과 정원을 갖췄고 주택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된 상태라 지금 당장 물건을 취득하는데 신경 써야 할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현장에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좋은 가격에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과 유심 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 하나로 전화 주세요.